안녕하세요.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유튜브를 찍다 보면은 사실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무엇을 궁금해 하실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이메일이나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담할 때 받는 이렇게 제 질문들을 보면 알아야 되는 꼭 필요한 정보들을 모르고 계신다라는 거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혼 소송 시에 증거가 어떤 것이 쓰이고 그 증거들을 수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고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오늘은 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혼을 할 때는 증거 같은 게 필요 없죠. 두 사람이 불법만 아니라면 모든 내용을 다 협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판을 가게 되면 합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와 법률에 의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어찌 보면 판결이 내려지게 되죠. 조정을 하지 않는 한은. 상대방이 불만을 가져도 강제적으로 판결이 나가다 보니까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하게 돼서 증거로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다음에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혼 소송에 있어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송의 기본적인 큰 룰은 소송을 먼저 구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혼 소송에서는 저 사람한테 유책 사유가 있어서 이혼 판결을 주세요,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판사님께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증거를 먼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증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편지도 있고요, 통장 내역도 있고요, 통화 내역도 있고요, 사진도 있고, 옆집 아줌마가 우리 부부가 싸우는 걸 봤어,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증거 있는데 모든 증거의 왕은 서면입니다. 서면이 모든 증거의 으뜸이어서 일단 어떠한 사실관계든 그것을 입증하는 서면이 제출된다라고 하면 서면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역시 반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증거의 왕은 서면이다, 주장하는 자가 먼저 입증해야 된다, 이런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이혼 소송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혼이 되려고 하면 유책 사유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책 사유별로 근데 입증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 사유로 흔히 주장하는 것들이 폭언이 있고요, 폭행이 있고요, 상해가 있고요, 외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섹스리스 부부, 성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저를 너무 괴롭혀요, 이런 사유들이 있어요. 일단 폭언 같은 경우는 녹음이죠. 폭언 같은 경우는 사실 상시적으로 반복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폭언만을 한다. 그래서 이런 생활이 일정 기간 정도 이어졌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이렇게는 좀 어렵고 보통 2, 3개월 정도는 녹음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확고하게 이혼한다는 생각이 섰을 때 소형 녹음기를 사셔서 핸드폰이 아니고 녹음기로 이제 녹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눈치채지도 못하고 일상적인 폭언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언 같은 경우는 녹음이 절대적이고, 요즘은 또 이렇게 SNS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통해서 이제 무지막지한 폭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대로 이제 현출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문제는 폭행인데 폭행도 폭언처럼 수시로 아무 때나 발생하는데 그래도 폭언보단 증거를 모으기가 쉽습니다. 일단 병원을 가시는 거예요. 병원을 가셔서 진단서를 발급해 주세요 라는 내용과 함께 진료 기록에 남편한테 맞아서 골절이 됐다, 멍이 들었다, 이런 내용을 꼭 진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사실은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이렇게 맞아도, 특히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한테 맞았다고 하면 창피하니까 병원에 가서는 아내나 남편한테 맞았어요, 이런 말을 못하고 보통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넘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단서로서 효력이 없느냐, 입증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후 상황을 해서 남편한테 맞았음에도 이렇게 진술했겠구나, 정황이 있다라고 하면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용이 안 되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로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시고, 또 하나 사진 찍어 두셔야죠.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누군지 얼굴이 나오게 같이 전체적으로 찍어주는 사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내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다음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폭행이 심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112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남겨두게 되고요. 그거를 내가 신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2년 내에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폭행과 관련해서는 지금 3가지입니다. 진단서, 사진, 신고 사실 확인원, 이렇게 3가지가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유책사유로 중요한 건 외도죠. 외도. 참 외도가 많고, 외도는 한 번만 있어도 유책사유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2번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딱 외도의 정황이 있는 사진이나 녹음이나 이런 걸 가져오시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무슨 수로 이게 언제 갈지 알고 따라다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악의적으로 뭐 도청기, 추적기 설치한 남편에 대해서 실형이 나온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내가 남편이 바람필 것 같아 따라갔는데 정말 이거 숙박업소로 들어가네? 그거 차크닥 찍어놓은 거, 이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확보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부부가 같이 사용하는 차량에서 블랙박스에 음성이 녹음됐는데 그 상간녀 상간남하고 통화하는 음성, 또는 차량에 태웠을 때 2사람이 부정행위가 있는 듯한, 그 다음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대화가 오간 것들이 증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이나 블랙박스 음성이나 또는 배우자의 카톡에 저장된 사진, 적지 않는 커플들이 서로에 이렇게 알몸을 찍어서 교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알몸을 찍어서. 사실 뭐 알몸을 찍어서 주고받은 사진이 뭐 SNS 주고받은 대화에 나온다 그러면 그런 걸 뭐 빼박이라고 하죠.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의 핸드폰을 좀 유심히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외도는 뭐 이런 걸로 입증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이혼 사연 중에 하나가 돈을 안 줘. 생활비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의 카드를 아내한테 생활비에 쓰라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000원짜리 커피만 먹어도 띵동 전화 와가지고 여자가 말이야 무슨 집에서 타 먹지 2,000원짜리 커피 사 먹더니 이렇게 계속해서 1,000원, 2,000원 쓰는 것까지 닥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물론 녹음해 두시고 문자 온 문자를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말고 돈을 안 준다. 요건 입증하기가 쉽습니다. 돈을 안 줘요. 이렇게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 쪽에서 아니에요, 줬어요 라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나는 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서 생활비를 못 받는다 라는 거는 입증하실 필요 없고, 주장만 하시면 상대가 내가 돈 줬어요 이런 걸 역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반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생활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섹스리스 부부가 문제인데, 요거를 살펴보셔야 되는 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돼. 이런 경우는 성관계가 없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이혼 사유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50, 60 넘어가지고 애들도 결혼을 이미 할 나이가 됐고, 내가 이제 폐경이 됐고 갱년기가 왔고, 남성도 자연스럽게 이제 성욕이라든가 성기능이 이게 감퇴되는 나이쯤에 성관계가 없어요. 이거 잘 안 먹힙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분이 70이시고 여자분이 이제 60대이신데 성관계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혼 사유가 안 된다 라는 이제 판결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 연세에 있는 분들이 그 성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주장하는 사유 중에 하나로 성관계가 언제부터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 사안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재판부가 그 부분은 성관계가 없는 게 이혼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왜냐하면 남자분이 50대부터 전립선염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욕이, 성기능이 작동을 안 했던 거지, 아내한테 할 수 있음에도 안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성관계 없는 게 이혼사를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이 나왔고, 이제 대대적으로 방송에 한번 나갔죠. 그래서 성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젊은 나이엔 중요하지만 나이가 먹었을 때 이렇게 중요한 이혼 사유로 작용하지 않고, 더군다나 출산을 했다고 하면 중요한 이혼 사유로 작용 안 합니다. 근데 요거 젊은 나이에 이혼한다고 치면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굉장히 어렵죠. 했다라는 건 쉽지만 안 했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까요? 저쪽에서 무슨 얘기요? 했어요. 이러면 입증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거는 평상시에 좀 문자를 주고받아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성관계한 지 얼마가 됐는데 뭐 왜 없느냐라든가, 당신의 그런 부분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어쨌다 라든가, 이런 문자를 좀 간헐적으로 남겨놓으시고 저장해 놓으시면 이것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이혼에서 가장 많은 성격 차이, 무엇으로 입증할까?
제가 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격 차이는 이혼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입증이 어려워서요. 그리고 성격 차이는 당연히 있으니까 차이가 없는 게 이상하지. 근데 이건 입증도 어려워요. 입증도. 그러니까 성격 차이가 있다는 걸 입증하려면 저는 그렇게 권해요. 한 6개월 정도만 좀 증거를 모아오시라고. 그러면 6개월 동안 뭘 모아야 되냐는 거야. 본인이 느끼는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거. 수시로 아무 때나 화를 낸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반대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 내가 뭘 하자고 하면 안 하는데 그건 일부러 안 하는 거다. 이런 걸 입증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고받은 문자, 녹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게 다 동원돼야 돼요. 전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발 성격 차이로 이혼하자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앞서서 말한 폭언, 폭행, 외도, 그 다음에 생활비 안 준 거, 그 다음에 섹스리스 이런 사유 쪽으로 집중해서 증거를 모으시는 게 이혼이 더 쉽다. 성격 차이는 입증해서 판결을 받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협의이혼은 가능하죠. 가능한데 성격 차이로 판결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는 저희도 입증하기가 좀 난감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 이 성격 차이를 뺀 나머지 사유에 집중해 보시는 게 좋고 어떤 사유로 이혼이 가능할지 구체적인 결정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사실 내 방에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 이제 주의할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좀 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핸드폰을 열어보는 부분입니다. 핸드폰을 열어보는 부분이 있고 또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는 금융거래를 같이 하면서 공인인 짓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거래 사실 들어와서 쓰는 게 뻔하잖아요. 우리가 뭐 얼마나 남겠어. 그러니까 들어와서 저 대출 원리금 갖고 차할부금 갖고 보험료 내고 핸드폰 요금 내고 관리비 내고 애들 학비 내고 학원비 내고 뭐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해도 내가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패스워드를 공유하게 돼요. 이렇게 공유해서 막 할 땐 좋은데 두 사람이 이혼 소송이 제기가 됐어. 근데 내가 미처 내 공인인증서 번호를 남편이 아는 걸 깜빡했어.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만약에 내가 그걸 챙겼다 그러면 그거 들어가 보라고 허락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했죠. 변경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이 패스워드를 안다고 들어가는 거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은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어느 IP 주소에서 몇 시에 로그인해서 어떤 정보를 받는지가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금융거래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 조회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조회하시면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이제 증거와 관련해서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7, 8년 전 어느 여자분이 오셨어요. 한 60대 전후 여자분이셨는데 오셔갖고 하는 얘기가 이혼할 때를 대비해서 내가 손해를 볼까봐 남편의 금융거래 내역을 매일 이렇게 페이퍼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보관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작은 방 하나 가득이라는 거예요. 그 종이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소송 제기하면 싹 다 줘야 됩니다. 싹 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모르는 계좌도 다 줘야 되니까. 해지된 계좌도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세요. 그게 언제부터 자기도 중독이 돼가지고 안 하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들어가서 보고 또 출력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행복한지도 모르겠고 자기도 왜 사는지를 모르겠대요. 당연하죠. 제가 지금도 증거 수집 방법과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혼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히 섰을 때 해야 되는 거지 혹시나 이혼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경우 정말 부부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증거는 내가 이혼할 때 필요한 거고 내가 분리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마치 적금을 들어서 돈을 모아두듯이 증거를 모으거나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혼에 대한 결심이셨다면 우선 변호사를 방문하셔서 내 유책 사유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는 무엇을 증거로 할 것인가를 상담을 해보시고 그 다음 필요한 증거가 현재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이후 필요한 증거 수집 방법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